네, 오늘 손님은 울릉도 출신으로 육지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신 특별한 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소개를 특별하게 할 게 있을까요? 저는 울릉도 첨부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인제대학교 신방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안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도동에서 연주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 그때 같이 노래 부르고 했었어요. 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저는 뭐 누군지 몰랐지만 낮에는 학생들 논술 지도하고 밤에는 도동 그 공원 소공원이나 부둣가 거기서 연주하면서 버스킹을 하면서 사실 장학금 마련해가지고 도동군청에 두 차례 걸쳐서 405만 원을 기부해놨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방통위로 가는 바람에 일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2015년부터 후배들을 위해서 영어 논술 특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이제 제가 40대, 50대를 준비하고 50대, 60대를 준비하고 적어도 내 삶을 10년 단위로는 그 다음을 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50대에 성공한 삶에 내가 몇 가지 기준인데 그중에 가장 부족하고 빠진 게 뭐지라고 찾아봤더니 제가 50대에 이런 봉사나 나눔 이런 데 제가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도 나누고 봉사를 좀 하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다만 논술이나 가르치는 건 제가 좀 잘하니까 어디 살 것인가 고향 가서 하자. 그래서 고향에 와서 논술을 강의하면서 고향 후배들에게 적어도 내가 받았던 그런 사회로부터의 혜택, 특혜 이런 것들 되돌려 주자. 그래서 학생들하고 논술, 영어 이런 걸 시작하게 됐고요. 그 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학생들이 저를 또 불러주고 찾아주다 보니까 저도 즐겁게 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울릉도에 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오면 한 달씩 있으면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체류비가 많이 들겠네요. 예. 어떻든 나중에 이제 그런 실비를 지원받는 그런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강의료는 무료였지만 그런 실비를 지원받을 때도 있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울릉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향이 울릉도라고 들었어요. 아까 첨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울릉도 계시다가 나가신 건가요? 저는 울릉도 오래 있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 어머님께 제가 떼를 써가지고 육지 전학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육지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렇죠. 기차나 버스를 봐도 저게 뭔가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육지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여름 방학 때 봉사활동하면서 육지라는 곳에서 왔다고 해서 육지가 어디래요? 저 수평선 너머에 육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꿈을 키웠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 정말 떼를 써가지고 육지에 나보고 내가 살 곳은 육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지만 사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 떠나서 어린 마음에 혼자서 육지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서러운 게 많았고요. 그렇지만 울릉도에서 나와서 내가 원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서 나름 노력했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많이 어렵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 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부모의 소음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신지 몰랐어요. 고향이 울릉도이신 분들이 출항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뵈면 울릉도 후배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 하면 뭔지 잘 모르는데요. 방송통신위원은 차관급입니다. 고위직의 공무원이기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련되는 모든 일을 규제,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예. 쉽게 얘기하면 KBS, MBC, SBS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모든 방송사들, 그리고 LG U+나 KT 이런 통신사들, 네. 이런 모든 업무,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구글 뭐 이런 것들도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네. 저희들이 너무 몰라 뵀습니다. 저희도 방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 미디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울릉 팟캐스트가 행안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예, 현재 울릉도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뜨거운 열정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울릉팟 혹시 들어보셨나요? 울릉파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울릉팟 구독하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섬이라든가 도서지방에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디어 센터들이 필요한데요. 네. 내년에도 방통위에서 이 소규모 출력의 이 라디오 출력 라디오 방송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울릉도가 꼭 그런 지원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네.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전국의 광역시에 다 지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역에까지 지원의 손길을 잘 못 미치는데 울릉도 같은 섬은 여기 센터 개념으로 하나 앞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앞으로 제가 온 김에 군수님도 만나고 해서 MOU를 체결하고 해서 울릉도가 섬으로 분할은 돼 있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또 특산품이라든가 울릉도의 좋은 것들을 외국에나 혹은 국내에 알리는 그런 수단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아가서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육지에 나가 있는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이런 데 고향에 와서 자연스럽게 소통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울릉 팟캐스트를 하면서 울릉도 주민들이 전하는 울릉도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층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울릉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너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의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홍보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해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이 어렵게 됐을 때 네. 울릉도 주민과 향후에서 플랜카드를 울릉도에 5개나 걸어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감사하다 말씀도 못 드렸고 그때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그 플랜카드 찍어서 저한테 보냈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고 꼭 이 자리를 통해서 울릉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드릴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릉도의 매력이라면 우선은 울릉도는 물이 맑고 산도 가깝고 바다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 오면 힐링을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물이 너무 맑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공기도 맑고 울릉도 오는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렇죠. 지리적으로는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가 우리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적어도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독도 얘기를 하면 울릉도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울릉도의 존재에 대해서 큰 신세를 저는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울릉도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울릉도는 유통비 이런 것 때문에 생활비나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유통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필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다른 섬에 비해서 울릉도가 지원이 저는 적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품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육지에 비해서 비싸게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네. 왜 이렇게 비싼가 당연히 배삭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당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 네. 섬에 사는 것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보편 복지 차원에서 섬 주민 울릉도뿐만 아니라 멀린 섬에 사는 섬 주민들에게 적어도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요구를 하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본 책에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누려야 되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은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데 이런 주장들이 너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창영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릉도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